일본 내각부의 국민생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식생활에 만족하는 일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먹고 싶은 식재료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난리난 이유라는 내용인데, 도를 넘은 물가 때문에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게 상황이라서 제가 이걸 좀 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박하재 방송에서 이제 일본 서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다 가난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일본에도 부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전체로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서민 생활을 하잖아요. 일본은 옛날부터 1억 총서민 이런 거를 이제 뭡니까 슬로건으로 걸고,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다 고만고만하게 다 같이 살아가자.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찌 보면 장점이다,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본이 지금은 어떤 사회? 격차 사회입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이 물가가 요즘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부자는 물가 오르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그런갑다 이래요. 근데 일본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서민들이 조금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지금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전체적인 여론으로는 살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부자분들은 물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동산도 올라갔어. 갖고 있는 주가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서민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뭐상 내가 듣기에는 일본도 그 니케이 있잖아. 그 뭐 역대급으로 찍었다고 뭐 바꿔내고 영상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 주식도 그렇게 활황이고, 그지? 그러면은 부자도 많겠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해봐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 100만 원을 넣어서 200만 원이 된 거랑 부자가 1억 넣어서 2억이 된 거랑 어때요, 기분이? 내가 돈 번 기분이 안 들죠? 바로 그겁니다, 일본이 지금. 서민은 투자할 수 있는,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요, 일본은 특히. 부자들은 이런 떡상에서는 돈이 더 뭐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일본은 뭐예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왜 이런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일본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이제 총리를 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서로에서 뭐 이제 여러분, 당신 이 후보는 어떤 걸 생각하세요? 이럴 때 제일 큰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고물가 대책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왜 이런 거를 토론 주제로 삼을까라고 했을 때, 아사히 신문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뭡니까? 테마의 45% 고물가 대책. 고물가. 제발 좀 물가 좀 잡아주세요가 일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제일 관심을 가진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일본 총리가 이시바 총리인데 내려간대잖아요. 왜 내려가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가와 금리 상승이라는 경제 변화, 실질 임금 마이너스. 물가 못 잡았어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시바짱 일을 못하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거죠. 이게 이시바 총리 때문은 꼭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여러분도 일본 환율 아시잖아요. 일본 또한 여러분 엄청난 N절을 오랜 기간 동안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섬나라잖아요. 다 수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N조에서 물가가 오르는 걸 막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물가 계속 올라야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야. 왜? 일본은 디플레이션 나라 아닙니까? 20년 전이나 물건 가격이 거의 안 변하는 일본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이제. 이거 뭐야? 물건 가격은 올라서는 안 되는데. 왜 올라? 이거는 일을 못하는 거네? 바꿔. 이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물가 대책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줘야 된다. 아니면 뭐 세금을 줄여야 된다. 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값 비싸니까 기름에 들어가는, 가솔린에 들어가는 세금을 좀 줄여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 이거를 이제 막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여러분 자민당이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뿌리는 거 엄청 잘합니다. 당장은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크게 효과가 없죠. 당장 일본은 매년 돈을 뿌려오고 있고,
당장에 뭐 아베 전 총리, 아베노믹스 할 때 돈 엄청 뿌렸거든요. 일본 사람들에게도 보조금. 그런데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 이런 거는 뭡니까? 지속적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만 이제 숨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본에서는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이제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소비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달라. 라는 식으로 여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보다 지금이 좀 더 강한 게 일본 사람들 이런 말이 일본 후지TV네요. 멈출 수 없는 물가 상승. 10월 달에도 가격이 인상되는 식음료품이 약 3,000 종류가 있다. 2024년보다 더 늘어나서 지금 사상 최대다. 슈퍼에 갈 때마다 가격이 바뀐다. 내 월급은 그렇게 안 오르는데 내가 사는 콜라 가격, 우유 가격, 빵 가격, 쌀 가격 너무 올라가네? 이거 너무 힘드네. 못 살겠네. 당장에 여러분 이게 이런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시장 지표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조사를 해요. 일본 내각부의 국민생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식생활에 만족하는 일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식생활에 만족하는 일본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 장 보러 갔어. 요 정도 사야지라는 뭡니까? 장바구니, 장 볼 때 우리가 예산 돈 들고 가잖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반찬이 줄어들어. 먹고 싶은 식재료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 상당히 좀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근데 그래요. 장 보러 갈 때마다 이거도 가격이 올라갔네 그런 게 보이니까 장 보러 가는 게 정말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식량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 너무 비싸다 물가 상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에 이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옛날에 2022년도는 거의 안 올랐었어요. 근데 2013년, 2014년, 2015년 이러면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매년.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실질 임금이 7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이게 뭐? 내가 받는 돈보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가 받는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 월급은 마이너스. 이게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뭐 보조금을 낸다라든지 있잖아 감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항상 그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바꿔라.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일본 여행 한국 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또 바깥에 또 구라치고 있네. 내가 막 일본 여행 갔을 때 편의점이랑 일본 그 마트 딱 가서 보면은 한국보다 싸더라. 엄청 싸더구만. 당장에 그거 있잖아. 맛있는 일본 빵 한국 빵보다 엄청 싸고 일본은 한국보다 뭐 소금빵이지 뭔지 그것도 엄청 싸고 그런데 지금 어디서 지금 한국에서 일본 여행 갈 수 있는데 구라를 치고 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일본이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식재료가 싸 보이는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싼 것도 있어요. 예, 싼 것도 있어요. 1,000원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일본 사람들의 전체 생활에서는 원래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이제 정부 조사인데 일본 사람들의 가구 규모별의 예산 생활비예요. 혼자 사는 사람 2명, 3인 가족, 4인 가족인데 위에는 임대가 월세입니다. 일본 사람 대부분 월세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한 달에 생활비가 월세 포함하면은 한 우리가 또 200만 원. 2인 가족은 거의 400만 원, 3인 가족도 뭐 480만 원, 4인 가족은 560만 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각종 돈이 많이 들어요. 박간이 영상. 두둥. 예, 일본 여행 가보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의료보험, 연금, 소득세, 각종 세금 한국보다 훨씬 많이 뜯긴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같은 월급을 받으면은 일본에서 받는 실소득, 손에 남는 금액이 더 적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공과금. 여러분, 일본은 아까 말한 빵이라도 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런 전기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요금. 주택용 전력 저압 기준으로 1kW당 우리나라 120원. 그 다음에 많이 쓰면은 200원. 더 많이 쓰면 300원. 누진세잖아요. 전기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금액을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1kW당 120원이에요. 일본은 1kW당 얼마일까? 도쿄 전력 기준입니다. 1kW당 37엔. 370원. 370원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그냥 대딱 묻는 사람보다 더 비싸요.
기본 전력을 썼을 때 전기세가 3배입니다, 여러분. 3배예요. 일본 거의 다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전기세뿐만이냐? 자, 그러면 이제 수도를 봅시다. 매일경제.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5%.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리터당 0.796원. 자, 일본 사람들의 수도 요금입니다. 일본의 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으로 1리터당 0.2엔. 그러면 1리터당 얼마예요? 2원이에요. 아까 대한민국 1리터당 0.79원이라 했잖아요. 약 2.5배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전기세가 3배, 수도요금이 2.5배예요. 근데 우리가 소금빵은 하루 안 먹고 살 수 있잖아. 마트에서 우유를 하루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수도랑 전기를 안 쓰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왜 마트 가격에 민감하냐면은 월세랑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도 그렇지. 기본으로 일본 살려면은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 고정 비용이. 이게 너무 커. 그러니까 일본 마트에선 콜라라도 빵이라도 먹을 거라도 그나마 좀 쌌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불만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뭐예요? 배신을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야 한국보다 뭐 빵도 싸고 우유도 싸고 아유 일본 사람들 너무 그지? 엄살이다 라고 느끼는데 그게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틴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대잖아. 그러면은 아까 말한 뭐예요? 수도를 잠궈? 전기를 멈춰? 안 돼요. 그건 놔둬야 돼. 그러면 뭐 식재료를 아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죠? 식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불만이 커지는 거야. 사람들이 다른 건 절약은 하지만은 예를 들어 먹는 걸 적게 먹이고 하면은 이건 그 어떤 사람들 불만이 나옵니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반대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소금빵을 일본처럼 예를 들어 100엔에 팔아줄게. 여러분들 지금 전기세 3배, 수도요금 2.5배면은 여러분 그러면 빵 그거 싼 걸로 위안이 돼요? 한국 사람들? 위안 안 되잖아요. 그죠? 수도요금이랑 전기세가 그래도 일본보다 싼 게 더 낫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일본은 빵은 싸지만은 지금 뭐가 비쌉니까? 예, 한국어로 번역. 쌀값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지금 일본 쌀값 5kg당 4,246엔. 일본 쌀 5kg당 42,000원.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빵보다 밥을 더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돈 주고 여러분 일본에서 쌀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난 게 이 쌀 가격도 물론 있거니와 쌀뿐만이 아니라 각종 음료수, 뭐 반찬, 과일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려주나요? 안 내려줘요, 여러분. 저것도 올라갑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올라가요. 거기다가 또 월세는 안 오를 것 같습니까? 일본 부동산 가격 올라가가지고 지금 월세도 오르고 있어요. 다 올라요. 뭐만 안 올라요? 내 월급만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일본 돈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나는 투자를 많이 해서 일본 니케이도 올랐기 때문에 이 쌀 가격 2배? 내 자산이 2배인데 뭐 이까짓 거 쌀 사 먹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본에서 일하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평소에 서비스업 일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아까 저 비싼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 내고 돈 조금 남아서 저축하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본 사람들이 물가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일본은 지금 고물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이 고물가 대책이 일본의 총리를 정하는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큰 화두로 떠오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고물가에 안 시달리면은 여기 이런 뉴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일본이 한국보다 물가도 저렴하고 살기 좋고 와 기가 막히다 이러면은 왜 일본의 이시바짱이 내려갑니까? 그죠? 물가 대책을 못하니까 내려가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다음 올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서민들이 느끼는 이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식료품부터 있잖아요. 먹는 물가 이게 일본 사람 많이 민감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장보러 많이 가거든요. 박간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밑반찬 문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그날 해먹고 또 엄마가 다음날 자전거 타고 뭡니까 마트 가서 담아가지고 애들 도시락 싸주고 반찬하고 또 마트 가고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가격에 민감해요. 다 체크하거든. 오늘은 뭡니까? 양파 하나, 대파 한 달 얼마 오케이. 오늘은 이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게 지금 올라가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커지는데 이걸 잡으려면 하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돌리면 되잖아요. 일본 물가 안 오를 때 1달러 100엔이잖아. 엔고. 근데 하면 안 되죠. 엔고 하는 순간에 또 뭡니까? 일본은 또 이제 있잖아. 기업들부터 수출이 안 된다. 엔고로 가는 순간에 관광도 줄죠. 엔화가 세지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엔저 정책을 한다는 거는 물가가 오르는 거다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본이 돈 찍으면서 엔저 정책을 할 때 여러분들 생활에 지장을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베 전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엔화는 싸지지만 내 물가는 그대로야. 내 생활은 그대로일 거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쪽박을 차는 거고 엔화가 종이 쪼가리가 되면은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겠네. 부동산을 사든 주식에 뭔가 자본을 이동시켜야 되겠네. 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일본이 격차 사회가 된 건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버블의 경험도 있고 재테크는 위험해. 저축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돈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물가는 오르고 내 돈의, 내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고물가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 일본 에센스 사회잖아요. 일본도 여러분 에센스 보면 화려합니다. 지금 저축하던 사람들은 힘들겠네. 나는 물가 오를 때 코로나 시국 때 도쿄의 아파트 35년짜리 론으로 사가지고 집값이 지금 2.5배가 됐네요. 저는 다니던 이제 회사에서 받는 월급 그대로 이제 집값만 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꿈도 못 꿀 도쿄의 아파트 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빈곤 생기죠. 이게 어마무시해요. 왜? 월급쟁이들은 평생 일해도 도쿄의 아파트 사기 힘들거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중산층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계층화가 돼 있고 고소득층은 더 위로 가 있는 천상계가 가 있는 거예요. 천상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쓰죠 그런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테크를 안 하고 집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사고 일본 사람들 짱구네처럼 주택을 짓고 주택 아파트는 짓자마자 가치가 제로. 그러다 보니까 쪽박만 차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불만이 더 세지는 거예요. 재테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 때문에 난리인데 과연 이번 대책, 이 다음에 올 총리는 뾰족한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자민당이 원했던 거니까. 국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랑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상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박아영수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에서 일하면 어때요? 이런 말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돈이 많은 사람도 일본 오면 별로 나쁘지 않다고 느낍니다. 예, 일본은 그러려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자분도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서민분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 생활은 정말로 힘들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그래서 한국보다 싼 일본의 빵이랑 대신 수도요금, 전기요금, 참 가스도 이러면 엄청 비쌉니다. 가스 오늘 안 나지만 그런 걸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그 정도로 일본은 평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나마 먹을 게 싸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에서 뭡니까? 1억 중상층, 1억 서민 사회가 아니라 이제 일본도 계층 사회, 격차 사회를 인정을 하고 너는 이제 그때 넌 투자 안 했잖아. 넌 그때 재테크 안 했네. 너는 이제 중산층 못 가요. 너는 서민이야. 도쿄에는 아파트 꿈도 꾸지 마세요. 끝났어. 막차 떠났어요. 바이바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요즘 SNS라든지 그런 거 보면 그냥 직장인인데 도쿄에서 아파트 사고 싶다? 그거는 지금까지가 이상했어요. 라고. 그렇죠. 이제 직장인은 도쿄 아파트 못 사는 게 당연한 걸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그걸 보면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도요타가 나고야 쪽이거든요. 거기서 대기업에서 도요타 다니면서 와 내가 도요타 과장이야. 억대 연봉이야. 라는 사람보다
도쿄에서 그냥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냥 했다 모르겠다. 여보, 우리 그냥 35년짜리 론으로 아파트 하나 삽시다. 했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진짜 그래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좋은 기업 가봤자 소용없다. 지방 살면 끝이다. 이거예요. 지방은 아파트 그렇게 안 오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야, 인생 부질없다. 한 방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